장사만 계속 하시다 보면 네. 뭔가 잘 안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5년 정도 장사할 때 네.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장사만 했었거든요. 자영업자 특화로 해준다는 게 너무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음. 자영업자들이 내가 직접 쓸 건물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 팔아서 버는 돈보다 그럼요. 시간 지나면서 이 가치 올라서 버는 돈이 더 많다라는 게 이게 그냥 부동산 파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군요. 이게 저는 자영업자 특화로 해준다는 게 가장 네.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눈높이가 안 돼서 교육을 들어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로 하다 보니까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실제 사례들이 10개가 정도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다 자영업자분들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 되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럼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부에서 네. 얘기가 나왔던 네. 실제로 가게 3개 운영하시다가 네. 이번에 예. 본인 건물 구입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아, 맞아요. 어떻게 이분을 만나시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장사하는 건물주다 수강생이세요. 네. 이분이 참 그 인연이 깊어요. 강호동 대표님이 옛날에 용리단길이 뜨기 전에 네. 용리단길에 건물을 이제 살려고 하다가 놓친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놓친 땅을 저랑 이제 뭐 같이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거기에 사장님이 그 영상도 보면서 머리 한 대 맞고 아 내가 지금 이 건물 살 수 있었네. 근데 내가 임대료만 내고 있었네. 본인이 네. 하는 가게의 네. 건물 가격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그때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수강을 했어요, 그분이. 장건 2기로. 장건 2기로. 그래서 2년이 됐어요. 그러면 예, 예. 그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네. 건물을 사셨는지 네.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좀 장사를 좀 잘하는 분에 속해요. 네. 장사를 잘하시는데 자산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깨닫고 이제 수강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이번에 이제 매입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예. 가게 3개에서 4개, 5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가실 수도 있었던. 네 번째 가려다 스탑했어요. 그러니까 스탑하시고 부동산 자산에 조금 더 네. 투자를 하신 개념이죠. 그분이 왜 현타가 왔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네네네. 예, 도야집이라고 네. 웬만한 그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는데 지금 보면 입지로 봤을 때 여기 삼각지역 네. 여기 이제 용리단길이잖아요. 맞네요. 여기 메인 라인에 코너에 있고요. 딱 보시면 이 건물입니다. 1층짜리 건물이네요. 이게 이제 프롭테크인데 네. 이제 랜드북이라는 겁니다. 일부에서 얘기 나왔던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한 13억, 14억 이렇게쯤 나왔단 말이에요. 강호동 대표님 그때 물건 봤을 때.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프롭테크가 너무 좋은 게 여기 보면 실거래가가 몇 년도에 얼마 팔렸는지 주소만 치면 바로 나와요. 19년도 8월 달에 네. 13억에 팔린 거예요? 와. 13억에 평당 6천에 건물주가 이걸 매입을 하고 네. 그 뒤에 도야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네. 주소만 넣으면 예. 언제 얼마에 팔렸다 이게 여기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꼭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금 네. 매장 주소를 꼭 넣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추정가라는 것까지 알려줘요. 지금 이 금액은 시세가 이 정도입니다. 많이 올랐네. 2배가 올랐네. 지금 13억인 게 26억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 용리단길을 누가 띄워줬냐는 거죠. 이 사장님이 띄워주셨겠네. 그렇죠. 네. 이런 사장님들이 띄워준 거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분이 이게 13억이었으면 제가 네. 봤을 때 4억, 5억이면 이거 샀어요. 30%면은 4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집 한 채 있었어? 그러면은 내가 월세로 이사 가고 전세금 받아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도 사신 분도 계시고. 그럼요. 네. 발상이 전환이 되면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이 공간은 내가 다 쓰잖아요. 그래서 사서 쓸 거야, 임대해서 쓸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현타가 온 거예요. 네. 이 작은 매장에서 1억씩 찍으셨어요. 그런 분인데 자기는 장사 잘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머리를 세게 맞은 거예요. 이때 인지를 하신 네. 거구나. 그러면 지금 5년이 흐른 지금 13억이 올랐잖아요. 그럼 1년에 2억씩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만 계속 하시다 보면 네. 뭔가 잘 안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5년 정도 장사할 때 네.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장사만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지방이었으니까 엄청 저렴했었는데 지금 제가 장건 창업하고 네. 나서 나중에 찍어봤는데 네. 어이없을 정도로 저렴하더라고요. 이분도 이때 인지를 하시고 현타가 많이 오셨겠다. 현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물건을 보다가 네. 요즘에 힙지로 아시죠? 힙지로 알죠? 예. 힙지로 이런 데는 네. 엄청 비싸지 않나요?
그럼요. 비싸죠. 을지로 3가. 원래 여기는 상권이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거의 인쇄소, 작은 그런 상점들이 많았는데 여기가 한 1970년, 80년대 지어진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네. 빈티지한 느낌이 잘 살아서 을지로 이쪽이 되게 핫해졌어요. 맞아요. 여기 보면은 다 핫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꽉 차다 보니까 이제 홍대도 연남동 상수 커진 것처럼 여기도 점점점 퍼지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상권으로. 게다가 을지로가 세운지구라고 해서 여기가 다 재건축, 재개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상점들이 다 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임대료도 계속 치솟는 거예요. 네. 지금 되게 핫한 곳입니다. 평당 1억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와, 비싸다. 예. 근데 이런 곳에 어쨌든 장사는 잘 될 입지잖아요. 근데 이 메인으로 들어가기엔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 내려온 상권으로, 밑에 상권으로 알아봤어요. 그거를 네. 그러면 돈깨비님이 찾아준 거예요? 같이 찾아봤죠. 아. 저희가 물건을 지금 PM팀에서 많이 움직여서 찾아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주니까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하고. 사실 네. 그런 거를 보는 눈이 없거든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잖아요. 판단하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잘못 샀을 경우에 다시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번 그 돈이 들어가 버리면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내려온 여기 지금 보면 이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 평당가는 높아요. 네. 대신에 옛날에 지어졌던 구도심이기 때문에 땅들이 작습니다. 네. 그래서 평당가가 높지만 그래 봐야 20억, 30억, 10억이래요. 그러면은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이 건물을 사서 네. 여기다가도 본인 네.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럼요. 아까 도야집 여기서도 할 겁니다. 근데 그 도야집은 20평이 안 되는데 1억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30평 넘어요. 어쨌든 본인이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상권을 같이 알아보고 그쵸. 찾아서 매입을 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것도 이제 대출 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월세 낼 거를 네. 그냥 대출 이자로 네. 같이 내면서 예.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서 1억을 찍으면 월세 1,000만 원 낼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6개월 동안 정말 피나는 내고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네. 이런 게 힘들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본인도 네네. 하고 싶은데 이런 물건을 어떻게 찾는지, 계약서에 뭘 써야 되는지, 이거 만약에 계약하면 세금 폭탄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일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건물이랑 땅이랑 같이 사야 되는지, 네. 아니면 따로따로 사야 되는지, 이거 사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것 때문에 못 사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런 거는 진짜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고 옆에서 도와주시면 예. 훨씬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분들 충분히 하셔도 되고 네. 그게 어렵거나 너무 바쁘거나 정말 믿기가 어렵다 그러면 맡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분이 네네. 이거를 얼마에 샀고 네네. 어떻게 계약서 썼고 대출은 어떻게 했고 네네. 이거를 실전 사례로 네네. 엮어가지고도 한번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게 언제예요? 이게 아주 따끈따끈한데 네. 사례들을 직접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몇 개나 돼요 사례가? 한 10개가 넘죠. 대부분 자영업자거나 사업하시는 분, 음. 직접 그 건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사신 건물인 거죠. 자영업자 건물주 대기 실전 사례반이라고. 네. 이런 게 사실 좀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자영업자 특화로 해가지고 알려주다 보니까 네. 내 눈높이에 딱 맞거든요. 진짜 사실이에요. 맞아요. 건물이랑 땅이랑 따로 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 시도를 못 하는 거라서 음. 그러면 이분은 이거 사셔가지고 네. 네 번째 매장 나가는 속도를 줄이고 단단한 맞아요. 본인 건물을 사가지고 천천히 맞아요. 진짜 너무 좋은 선택을 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시세보다 네. 4억을 싸게 샀습니다. 예? 4억이요? 4억을 싸게 샀다는 이야기는 네. 4억을 벌고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동일 컨디션의 어떤 건물이 있으면은 어쨌든 4억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게 시세인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주소만 치면 그 가격이 나온다. 네네네. 이거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오케이. 너무 좋네. 말만 하고 안 보여주면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강의에서 얘기해. 그런 강의팔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보고 좀 배우세요. 일단은 뭐 힙지로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네. 힙지로에서 한 블럭 좀 뭐 빠진 곳이지만 확장되는 네. 상권으로 이제 들어갔고요. 음. 여기 지금 이렇게 작은 건물이에요. 네. 작은 건물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랜드북을 먼저 딱 들어가 보면 네. 추정가라는 게 나오는 거죠. 추정가가 네. 25.9억. 네, 이거 여기는 평당 9천만 원이다. 비싸다.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 이 건물이에요? 네, 이거 보면 뭐가 이렇게 비싸? 하죠.
완전 다 쓰러져 가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 감성을 어떻게 살리는지 나중에 진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를 그러면 네. 부수지 않고 그럼요. 대수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빈티지한 걸 그대로 살려서 너무나 맛집인 도야집이 입점할 예정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예. 대수선 하는 것도 도와줘요? 그런 부분도 일부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 이거는 대수선까지는 안 가도 되고 도야집 음. 대표님이 인테리어만 하고 끝내실 거예요. 예. 되게 많이 예뻐질 것 같아요.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되는 건물이고 와. 일단 외관을 보셔야 되니까 네. 땅은 28평, 작은데 평당 9천. 이게 시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분들이 이걸 보고 네. 이거를 25억 주고 산다고? 이거를 예라이 사기꾼아. 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가치를 어쨌든 네. PM팀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쵸. 시세보다 오히려 더 싸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지금 이런 감성들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맞아. 여기서 잘하는 선수들, 건프로님 채널에서 이런 선수들 많잖아요. 많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원해도 사고 싶어도 몰라서 못 살 경우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25억 정도가 시세라는 거를 알고 간다. 네. 그러니까 랜드북에서 주소 치면 바로 나와요. 여러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랜드북에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 주소 치면 쳐보세요. 그 건물의 추정가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가 월세로 좀 치환해서 생각하면 내가 이걸 살 수 있냐 살 수 없냐 그렇죠. 이것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26억에서 70% 금액에서 대출을 5%, 6% 계산을 해보면 내가 월세랑 이자랑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 실전 사례만 들으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거 주는 거 없어요? 그거는 저희 실 사례 있잖아요. 네. 그 사례를 숫자를 다 풀어드려요. 대출을 얼마를 받았고 이자율이 얼마였고 매월 어떻게 냈고 그 대출도 그러면 알선도 해줘요? 그거는 PM팀에서 이제 대출을 해드리고 강의 때는 대출을 잘 받는 방법들을 알려드려요. 아, 어쨌든 그러면 실전 사례만 듣고 나중에 장건이랑 같이 물건을 찾거나 매입하거나 신축하거나 할 때 대출 같은 것도 다 옆에서. 아 그건 다 당연히 해드리는 거죠. 너무 좋다. 이게 자영업자 특화로 해준다는 게 너무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자영업자들이 내가 직접 쓸 건물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더 잘 나와요. 아 맞아. 그거는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근데 심지어는 이거 삐 처리해야 되는데 법인이 주택 사면 대출 안 나오거든요. 네. 직접 쓰잖아요. 나옵니다. 아 진짜요? 이런 자세한 것들을 풀어주죠. 그럼 저도 제 법인이 있는데 네. 이거 좀 해주세요. 한번 보고요. 네. 하여튼 진짜 몰라서 못한 경우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추정가를 알아보는 사이트들이 여러 개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랜드북 부동산 플랜이 거기에 두 군데 들어가서 평균을 내보고 있어요. 여기서도 검색을 쳐서 나오면 여기 AI 추정가라고 있거든요. 네. 26억 8천. 여기 비슷하죠? 네. 25억 9천 그리고 26억 8천. 그러니까 대략 26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추정가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밸류 맵이라고 있어요. 밸류맵 네.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우리 들어봤죠. 자영업 사장님들도 네네. 제 채널에 나오셔서 얘기도 해주시고 또 강호동 대표가 맞아요. 계속 여러 채널 나가서 막 밸류맵 하는데 맞아요. 솔직히 밸류맵 설치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맞아요. 네. 밸류 맵은 주변의 시세를 알아볼 수 있어요. 아. 근데 물건도 여기 올려줘요. 근데 보시면 저희가 산 건물이 30억에 나와 있죠. 아, 그러니까 시세는 25억, 26억 정도 되는 건데 핫하다 보니까 매물이 30억까지도 나왔던 물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21억 7천에 샀으니까 와 지금 팔아도 어떻게 보면 30억에 팔 수도 있겠네. 이분이 도야집 들어가서 장사 잘해갖고 이 동네가 아직은 활성화 좀 덜 됐는데 그렇죠. 여기 다 살아나잖아요. 팔 수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고기 팔아서 버는 돈보다 그럼요. 시간 지나면서 이 가치 올라서 버는 돈이 더 많다라는 게 이게 그냥 부동산 파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너 정말 거기서 살 거야? 그러면 실제로 매입을 해. 그러니까. 난 거기서 살 거니까. 맞아. 너 거기 장사 계속 할 거야? 맞아. 너 사서 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그렇게 하는데 왜 장사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약간 이런 개념이 조금 맞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밸류맵에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주변에 지금 평단가 개념으로 이게 25억이지만 한 평당 얼마야? 네. 이거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동네를 보면 여기 20년에 평당 1억에 팔렸네? 1억 2천에 나왔네? 9천에 팔렸네? 아. 이 동네는 그래서 시세가 9천 정도 되는구나. 속을 이유가 전혀 네. 없겠네. 그러다 사실 보니까 이것만 봐도. 앞에서는 추정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밸류맵에서는 주변의 시세를 또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5분도 안 걸려요. 내 건물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그리고 또 밸류맵은 좋은 게 실제 거래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거래 데이터가 가장 많아요. 랜드북이나 부동산 플랜이 보면 되지 하지만 밸류맵이 또 장점이 실거래가 많기 때문에 벌써 여기 떠 있잖아요. 딱 클릭하면 2024년 1월 달에 계약을 했고 평당 7,500에 사서 21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 나오네. 다 나와요. 그러면은 내 옆에 건물이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고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나만 몰랐던 거야. 모르고 계속
거기서 장사만 하고 있는 거고 진짜 사람 키, 몸무게, 나이 이런 게 다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너무 좋다. 이게 저는 자영업자 특화로 해준다는 게 가장 네.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눈높이가 안 돼서 교육을 들어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로 하다 보니까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실제 사례들이 10개가 정도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다 자영업자분들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 되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럼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보고서 응용할 수가 있어요. 이론만 배우면 내 거에 적용하려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저희는 계속해서 건물주를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강의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근의 사례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집 하시는 분이 방배동에 또 건물 산 거, 그리고 또 네일아트, 미용 쪽 하시는 분이 홍대에서 한 3분 거리 동교동에 연남동 가는 길목에 건물을 또 매입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 참 진짜 다양한 네. 사례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 채널에 가끔 나오셔가지고 네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채널에서 항상 뭐 장사 잘하는 방법, 스킬, 네. 또 마인드 약간 이런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많이 말씀들을 못 드리는데 네네. 그거는 돈깨비님 전문이니까 다음에도 또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